다음 주제는 매트릭스의 곱입니다. 행렬의 곱하기.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실수나 복소수의 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트릭스의 프로덕트 곱을 아주 특수한 경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로어 벡터와 하나의 칼륨 벡터를 곱합니다. 자, 로어 매트릭스와 칼륨 매트릭스의 곱을 어떻게 곱하냐면 정의가 첫째 수는 첫째 수끼리 곱하고 둘째 수는 둘째 수끼리 곱하고 마지막 AN은 마지막 XN하고 곱해서 그들의 합, 이 수를 이 두 로어 벡터와 칼륨 벡터의 곱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곱은 사실은 원 바이 원 매트릭스가 되죠. 이 합한다는 것을 시그마 노테이션을 쓰면은 오른쪽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의 로어 벡터와 칼륨 벡터를 곱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서 대응되는 숫자끼리 한 것처럼 매트릭스 안에 있는 엔트리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로어가 10개의 엔트리를 가지고 있으면 칼륨도 10개의 엔트리를 가지고 있을 때만 곱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원 바이 원 매트릭스, 수를 하나 놓고 그냥 가로를 친 이 원 바이 원 매트릭스는, 여기서 원 바이 원 매트릭스 X는 때로는 그 스칼라 수 X와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숫자로 본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다른 모양을 보겠습니다. 앞쪽은 M by N 매트릭스, 뒤쪽은 N by R 매트릭스. 이 N이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앞쪽 매트릭스의 칼륨의 개수하고 뒤쪽 매트릭스의 로어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로어 벡터와 칼륨 벡터를 곱했을 때와 같이 이렇게 앞쪽에서는 가로줄, 뒤쪽에서는 세로줄을 택해서 대응되는 숫자들끼리 곱한 뒤에 그 합한 것을 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길이가 숫자의 엔트리들이 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앞쪽에서는 M by N 매트릭스, 뒤쪽에서는 N by R 매트릭스. 자, 이 두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M by R 매트릭스가 될 텐데, 그거의 IJ 엔트리는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정의가 되는가 하면은 앞쪽에서는 I번째 로, 뒤쪽에서는 J번째 칼륨을 택해서 로와 칼륨의 곱을 우리는 IJ 엔트리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어 벡터와 칼륨 벡터를 곱을 정의를 한 뒤에 이제 M by N 매트릭스와 N by R 매트릭스의 곱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매트릭스 곱을 우리는 숫자 기억이 이런 거죠. 가로줄 다음에 세로줄. 그래서 기억 법칙을 따른다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자,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 우선 로어 벡터 하나와 칼륨 벡터의 곱은 첫 번째 수끼리 곱해서 2 곱하기 1, 두 번째 수는 3 곱하기 5. 그걸 더해서 17이라는 원 바이 원 매트릭스인데, 이거는 17이라는 그냥 자연수하고 동일시해서 봅니다. 이제 2 by 2 매트릭스와 2 by 3 매트릭스의 곱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수 원 엔트리, 이건 어떻게 나오냐? 앞쪽 매트릭스에서 첫 번째 로, 뒤쪽에서는 첫 번째 칼륨을 택해서 대응되는 숫자들 곱 2 곱하기 1 플러스 3 곱하기 5. 그러면 17이 되겠죠. 자, 여기에 8번 한번 볼까요? 8번은 두 번째 로의 두 번째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앞쪽에서도 두 번째 로와 뒤쪽에서 두 번째 칼륨을 택해서 대응되는 자리끼리 곱해보면 4 곱하기 2는 8 플러스 0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이게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M by N 매트릭스와 N by R 매트릭스의 곱은 우리 새로운 매트릭스 M by R 매트릭스를 얻게 됩니다. 자, 곱이 정의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죠? 나중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 이 두 매트릭스는 사이즈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즈 틀리는 매트릭스, 크기가 틀리는 매트릭스의 합이나 이 디퍼런스, 빼기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사이즈가 틀리지만은 앞쪽에서의 칼륨의 개수와 뒤쪽에서의 로의 개수가 같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둘 이렇게 같으면은 우리는 곱은 정의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거는 사이즈가 두 개 똑같습니다. 사이즈 같으니까 이 두 매트릭스들 사이에 합은 정의가 되겠지만은 앞쪽에서의 칼륨의 개수는 3개, 뒤쪽에서의 로의 개수는 2개, 3개, 2개는 서로 틀리죠. 그러니까 곱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두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언제 합이 정의가 되고 언제 곱이 정의가 가능한지를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I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하고 매트릭스 곱에 나오는 몇 가지 성질들을 보겠습니다. 자, 대체로 숫자들의 곱에서와 같은 성질들이 만족을 하는데 3개의 매트릭스를 곱할 수 있을 경우에 뒤쪽에 두 매트릭스를 곱한 뒤에 앞쪽을 곱해는 하고 앞쪽 두 매트릭스를 곱한 뒤에 뒤쪽 매트릭스를 곱해도 그 두 매트릭스는 같다 이런 겁니다. 자, BC 매트릭스가 사이즈가 같아서 그걸 합한 썸에다가 앞쪽의 매트릭스 A를 곱하면은 마치 숫자 곱하기에서와 같이 AB 플러스 AC 이렇게 된다. 자, 앞쪽 두 매트릭스가 사이즈 같아서 합한 뒤에 뒤쪽에 C를 곱하더라도 이거는 AC 플러스 BC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가 M by N 매트릭스면은 앞쪽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하려면은 M by N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A에 곱해도 A고 A 뒤쪽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하려면은 이게 A가 M by N 매트릭스니까 뒤쪽에 곱하려면은 N by N 매트릭스 IN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D에 곱해도 A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마치 숫자들의 곱에서 숫자 1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두 매트릭스를 곱한 뒤에 스칼라 K를 곱한 것은 K를 어느 매트릭스에 가서 곱한 뒤에 해도 마찬가지다. 자, AB라는 곱의 매트릭스에 대해서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이 트랜스포즈는 각각의 매트릭스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AB라는 숫자가 BA라는 숫자로 바뀐다. 자, 이런 5개의 성질을 하나하나 증명을 하려면은 좌측 매트릭스의 IJ 엔트리와 우측 매트릭스의 IJ 엔트리가 같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5번째 식을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AB 곱의 트랜스포즈 이거의 IJ 엔트리는 트랜스포즈 성질에 의해서 AB라는 매트릭스의 JI IJ가 JI로 바꿨죠. 트랜스포즈가 JI가 됩니다. 자, 매트릭스 곱의 JI 엔트리는 앞쪽에서 우리 기억 법칙을 따라서 하는 것을 식으로 써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서메이션 K가 1에서 N까지 JI는 앞쪽 매트릭스가 J부터 시작하고 뒤쪽 매트릭스가 I로 끝납니다. 중간에는 KK가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K가 같은 길이로 1에서 N까지. 자, 이것이 앞쪽에서 기억 법칙을 따라서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의 성질입니다.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A의 JK 엔트리나 B의 KI 엔트리는 하나의 수입니다. 수.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의 JK 엔트리는 트랜스포즈에서는 숫자가 바뀌어야죠. JK가 KJ로 바뀌고 B를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KI가 IK로 바뀝니다. 자, 이거는 두 숫자의 곱이니까 뒤쪽하고 앞쪽을 순서를 바꿔서 쓰면 다음 줄이 되겠죠. 다음 줄을 쓰고 나면은 KK가 중간에 있고 KK가 중간에 있고 앞쪽 매트릭스는 I로 시작하고 뒤쪽 매트릭스는 J로 시작하는데 서메이션이 이 중간에 있는 KK에 따라서 서메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 법칙에서의 매트릭스의 곱. 그래서 앞쪽 매트릭스와 뒤쪽 매트릭스의 IJ 엔트리다. 자, 모든 IJ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AB라는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다. 자, 증명이 된 겁니다. 자, 다음에 인버스 매트릭스를 공부를 하겠는데 어떤 두 매트릭스를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되었다. 수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 곱하기 5분의 1 그럼 1이 되겠죠. 자, 두 매트릭스를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되었다. 그럴 때 이 좌측 B는 A의 좌측 인버스다 이렇게 하고 A는 매트릭스 B의 우측 인버스다, left inverse다, right inverse다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매트릭스 1, 0x, 0, 1, y xy는 임의수입니다. 오른쪽 매트릭스는
100, 100. 자, 이런 것을 기억 법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곱해 보면은 이것이 2x2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좌측 매트릭스, 좌측에 있던 이 매트릭스는 우측 매트릭스의 좌측 인버스가 되죠. 좌측 인버스가 되는데 XY는 임의의 수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오른쪽에 주어지는 이 매트릭스는 좌측 인버스를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무한히 많이 가진다. 왜냐하면 모든 XY로 움직여도 좋으니까. 그러면 이 좌측 인버스가 우측 인버스가 되느냐? 그래서 이 자리를 바꿔서 곱하기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바꿔서 곱하기를 해보면 이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측 인버스가 무한히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것도 우측 인버스는 되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예는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두 매트릭스 곱하기에서 AB하고 BA는 같지 않을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숫자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되는 겁니다. 3 곱하기 5나 5 곱하기 3이 같죠. 그런데 매트릭스 곱에서는 이 커뮤테이티비티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 바꿔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주어진 예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닙니다. 이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이건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니죠.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매트릭스는 원 사이드 인버스를 무한히 많이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형태의 매트릭스 A에 대해서 어떤 매트릭스 B가 있어서 A, B도 아이덴티티고 BA도 아이덴티티다. 그 말은 매트릭스 A를 딱 고정해 놓고 보면은 B는 우측 인버스이기도 하고 좌측 인버스이기도 하다. 이럴 때 우리는 both side, 양쪽을 다 만족하는 inverse다. both sided inverse라 그러고 줄여서 이걸 그냥 inverse matrix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매트릭스 B를 A inverse 이렇게 씁니다. A to the 마이너스 1성. 이거는 inverse matrix를 보여주는 겁니다. inverse matrix. 그리고 어떤 매트릭스가 inverse matrix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데 가지면은 invertible. 그리고 난 싱귤러다 이렇게 하고 인버스 매트릭스가 없는 경우는 싱귤러하다. 조금 특이한 형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정리는 만약 스퀘어 매트릭스 A가 left inverse B를 가지고 right inverse C를 가진다면은 left inverse 하나를 가지고 오른쪽 right inverse 뭐를 하나를 가진다면은 그 두 매트릭스는 같아야 된다. 언제? A가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에 그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B는 B에다가 오른쪽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해도 좋지요. 이 아이덴티티 A는 AC입니다. 왜냐하면 C가 A의 오른쪽 매트릭스, 오른쪽 right inverse니까. 그리고 A는 스퀘어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면 매트릭스 세 개를 곱할 때 순서는 뒤쪽을 곱해서 앞쪽을 곱하나 앞쪽 두 개를 먼저 곱해서 뒤쪽을 곱해도 좋지요. 그럼 BA는 뭡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입니다. 왜? B는 A의 left inverse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아이덴티티 times C는 C입니다. 그래서 결국 B equal C다. 스퀘어 매트릭스가 left inverse도 가지고 right inverse도 가진다면 그거는 같은 매트릭스라야 된다. 만약 left inverse가 두 개 이상이 있다. B1, B2, B3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오른쪽 매트릭스 C가 하나 있다. 그럼 이건 모조리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left inverse도 딱 하나, right inverse도 딱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non-square 매트릭스에는 one side inverse 매트릭스가 무한히 많이 있을 수 있었는데 스퀘어 매트릭스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정사각 행렬이 양측 역행렬을 가진다면은 이는 유일하다, 유니크하다. 말은 단 한 개밖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그 말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역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A라는 매트릭스에 A가 이미의 m/n 매트릭스에 대해서 좌측 아이덴티티 IM을 곱해도 A고 우측의 IN을 곱해도 A다. 뭐 이건 앞에서 우리 정리해서 한번 보인 적이 있습니다.
IN은 특수한 경우 두 개 다 곱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 마치 숫자 1을 곱하면 1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버스 매트릭스가 자기 자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수들의 곱에서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매트릭스 A가 2x2 매트릭스 A, B, C, D가 주어졌는데 만약 AD-BC가 0가 아니라면은 이 오른쪽 새로 만들어진 2x2 매트릭스를 이 0가 아닌 수로 놓았습니다. 이 수로 놓는 그럼 오른쪽에 이 매트릭스가 A의 인버스가 된다. A도 2x2 매트릭스, 오른쪽에 이 매트릭스도 2x2 매트릭스입니다. 이건 연습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AD-BC가 0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매트릭스는 인버스 매트릭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인버스 매트릭스를 가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가질 수가 없기도 합니다. 자, 만약 매트릭스 두 개 A, B가 있는데 이 다 스퀘어 매트릭스입니다. 근데 각각 인버스를 다 가지고 있다. A도 인버스를 가지고 있고 B도 인버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두 매트릭스를 곱하더라도 이 매트릭스는 인버스가 있는데 그 곱해놓은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각각의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취하되 자리 바꿈을 해야 된다. AB가 BA로 바뀐다. 마치 트랜스포즈도 할 때도 그랬죠. 각각의 T를 취할 수 있는데 순서가 바뀐다. 자, 이거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증명이 뭐예요? AB라는 매트릭스의 역행렬, 인버스 매트릭스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다. 다시 오른쪽에 있는 매트릭스하고 AB를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된다. 그 말이죠. 자, AB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매트릭스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매트릭스 곱한 거에다 두 매트릭스를 곱하는데 이렇게 나열했을 때 곱의 순서는 곱하기를 중간에 적당히 먼저 해도 좋다. 그래서 BB 인버스를 먼저 하면은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그러면 A의 아이덴티티 A 인버스. 아이덴티티는 숫자 1과 같아서 없애면은 AA 인버스는 아이덴티티. 그래서 인버스가 있는 두 매트릭스 사이즈가 같은 경우에 그거의 곱도 인버스를 가지는데 그 인버스는 각각 매트릭스의 인버스의 곱인데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매트릭스에서 나누기는 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 두기로 합시다. 실수에서 A 나누기 B는 A 곱하기 B분의 1이죠. 같은 방법으로 A 나누기 B는 A 곱하기 B의 역행렬, B의 인버스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B가 역행렬을 가지지 않으면 물론 나누기 정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에서도 A 나누기 0 이런 거는 없지요. 자, 여기에 우리 토론 문제를 하나 내는데 왜 오늘 배웠던 매트릭스 곱에서 기억 법칙을 따라서 선생님 그렇게 복잡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까?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안 됩니까? 매트릭스 사이즈가 같은 매트릭스에 대해서 대응되는 자리를 곱해서 이렇게 곱하면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하나요? 왜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자, 답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텐데 매트릭스는 나중에 마치 함수와 같이 쓰인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함수와 같이 쓰일 때 기억 법칙을 따라서 곱해놓은 두 매트릭스의 곱은 함수의 합성 함수에 대응이 되지만 여기서와 같이 편하게 곱하려는 이런 곱하기는 결국 별 응용력이 없더라. 계산은 쉬운데 이것이 쓰일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기억 법칙을 따라서 매트릭스의 곱을 정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냥 숙제처럼 연구 문제를 하나 남기겠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책을 하나 열어서 거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식을 아무나 하나 찾아서 그 식이 언제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만족하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결과가 있으면 옆에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기를 바랍니다.